중국도 아니고 한국 남자와의 결혼? 말도 안 돼. 여기 동생의 한국 남자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결혼을 뜯어말리기 위해 직접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브라질에서 항공 우주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째 같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뻑뻑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상파울루에서 항공 우주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책임감과 정확성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동생 마리아 얼굴이 떴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리아 씨? 목소리가 피곤했지만 밝게 떨렸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깊게 숨을 들이켰죠.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큰 소식이 있어요.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야? 저 박지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다고? 근데 사귄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잖아. 손이 떨리며 커피가 노트 위에 쏟아졌습니다. 파란 잉크가 번지면서 제 완벽했던 계산이 한순간에 망가졌어요. 동생 마리아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훈 씨는 정말 다정해요. 저를 아끼고 돌봐줘요. 한번 만나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석 달이라고? 한국 의사라면서?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낯설었거든요. 한국은 브라질이랑 많이 다르잖아. 정말 안전할까? 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한 통의 전화로 제 세계가 확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한순간 전공 실험실에 안전하게 고여있던 제가 다음 순간엔 모니터 속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나라에 동생을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마리아가 화면 너머로 손을 뻗는 것 같았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요. 지훈 씨는 가족처럼 저를 대해줘요. 저 정말 행복해요. 행복. 제가 바라는 것이었지만 두려움이 가슴을 옥죄었어요. 혹시 잘못되면 혼자 남지 않을까? 언어 장벽에 부딪히진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해외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마리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랑해.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원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려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죠. 이해해요. 그래도 저는 사랑을 믿어요. 지훈 씨를 믿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브라질은 제 집이었죠. 밝고 시끄럽고 익숙한 곳. 한국은 한글만큼이나 미지의 세계였어요. 말해줘,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 뭐가 특별해? 마리아 표정이 환해졌어요. 집을 그리워할 때 좋아하던 수프를 직접 끓여줬다거나 밤길에 늘 안전하게 데려다줬다거나 제게 말하려고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의심의 벽이 살짝 균열이 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완전히 놓을 순 없었어요. 조심해달라고 약속해줘.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심하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죠. 약속할게요. 마리아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음속 로켓의 마지막 고정을 해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동생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고서는 어지러워진 연구실이 더 어수선해 보였어요. 종이가 놀란 새들처럼 펄럭였어요. 저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구나. 할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었죠. 저는 일어나서 종이를 모았어요. 다음 책임은 로켓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제가 몰랐던 나라를 이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를 만나보려고요. 왜냐하면 가슴으로 하는 계산이야말로 종이 위의 계산보다 훨씬 클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어질러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었어요. 이번엔 마리아가 아니었죠. 할머니였어요.
화면에 굵은 글씨로 로드리게스 할머니라고 떴었어요. 저는 화면을 톡톡 눌렀어요. 할머니 얼굴이 창백하고 걱정에 쌓여 보였어요. 뒤로는 상파울루 집 거실에 싼 벽지가 보이고 있었죠.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몸이 안 좋구나. 가슴이 너무 아파. 심장이 덜컹 뛰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의자가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었어요. 어지러워 할머니가 작게 속삭이셨어요. 제발 지금 와줘. 저는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어요. 제 도면들이 식탁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었죠. 로켓 설계도, 실험 기록 따위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열쇠를 움켜쥐고 아파트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안은 마치 느린 영화 같았어요. 신호등이 붉게 바뀔 때마다 가슴이 더 조여왔어요. 할머니가 아프셔. 빨리 가야 해.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초록색 간호사복을 입은 분이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는 복도로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습기 찬 운동화 소리가 반사되는 바닥을 따라가고 있었죠. 좁은 병상 위에 누워 계신 할머니. 얇은 담요가 가슴까지 올려져 있었어요. 병실 전등 아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였었죠. 삑삑삑 기계음이 모스 부호처럼 들렸어요. 할머니. 제가 달려가 담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엘레나야. 목소리가 힘겨웠어요. 입술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한 속삭임이었어요. 내가 와줘서 미안하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간신히 침을 삼켰어요.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사랑해서 온 거예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링거 주머니와 심장 모니터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가벼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안정화는 됐지만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아계셔. 괜찮으셔. 그런데 곧 할머니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 손을 다시 꼭 쥐시며 말하셨죠. 엘레나야, 마리아는 서울에 있단다. 학교에서 들었단다. 내가 직접 가봐야 진짜 책임감이고 진짜 가족 사랑이란다. 눈을 깜빡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할머니 입에서 들으니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세상 반대편에 있는 동생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니.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그 말을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병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베개를 살짝 펴고 눈을 잠시 감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오르내리는 소리를 숨소리처럼 세어보았죠. 제가 너무도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상파울루 연구실, 친구들, 익숙한 일상. 그런데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가야 해. 마리아를 지켜야 해. 할머니가 눈을 뜨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우리 집 자랑스러운 손녀란다. 언제나 옳은 길을 택했었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꼭 한국에 가서 지훈 씨를 만나볼게요. 마리아에게 정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할 거예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도하신 듯 보였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기계음은 잦아들고 가만한 윙윙거림만 남았었죠. 저는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마리아의 밝은 미소를 또렷이 떠올렸어요. 지훈 씨의 다정함과 서울거리의 안전함, 동생의 행복을 생각하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선택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단순한 출장 여행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책임의 여정이었죠. 저는 익숙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저는 일어나 병실 복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결연한 다짐과 함께였어요. 동생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상파울루 위로 아직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날 밤 반쯤 가방을 싸둔 채로 문 옆에 두었었어요.
저는 빠르게 옷을 입고 속으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되뇌었었죠. 그 말이 약속처럼 느껴지며 택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불빛이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저는 반짝이는 바닥 위를 캐리어를 끌며 걸어갔었죠.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된 체크인 표지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겠지 하며 미소를 지었었어요. 항공사 직원분들이 고개 숙여 인사해 주셨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차분하게 맞아주셨죠. 저는 여권을 건네고 직원분은 상냥하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세요. 그 말에 기대감이 반짝였었어요. 한국 곧 만나러 갑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니 상파울루 불빛이 바다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에 대고 바라봤었습니다. 구름이 도시 불빛을 하나둘 삼켜버릴 때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병실, 영상통화 속 용감한 마리아 얼굴, 지훈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비행은 길었어요. 두바이를 거쳐 인천까지 총 16시간이었죠. 저는 조금씩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로켓과 한국 궁궐을 꿈꾸고 있었어요. 기장이 방송을 하자 저는 단숨에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접근 중입니다. 심장이 롤러코스터 타듯 요동쳤었죠.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는 숨을 한껏 내쉬었습니다. 창밖엔 거대한 터미널이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굵은 글씨로 INCHON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다른 승객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에 들어서자 마치 꿈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사람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죠. 전광판엔 한국어와 영어로 비행 정보가 떴습니다. 저는 출국심사 화살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여권과 세관 신고서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국심사대 앞에서 심사관님이 제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미소 지으시며 초록 버튼을 누르셨어요. 도착 시간이 적힌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2025.05 7730 지갑에 조심스레 넣었었죠. 한국은 정확하고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항 철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플랫폼에는 파란 열차 한 대만이 고래처럼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탑승의 교통카드를 찍고 나서 문이 살며시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와 건물 불빛들이 흐르듯 지나갔죠. 기차는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문에 비쳤는데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면서도 설레었죠. 전광판엔 서울역 43분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크게 심호흡하며 다짐했었어요. 할 수 있어. 도중에 기차가 한 역에서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기차에 올라탔어요. 표정을 보니 당황하고 화가 난 듯했죠.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부딪히며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곧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한 뒤 또렷한 영어로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비원분의 차분한 태도가 든든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분의 다정한 배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단정함뿐 아니라 따뜻함도 있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되새겼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저는 빠르게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한글 간판들, 커피와 김밥을 파는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요. 곧 봐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었죠. 저는 서울역을 나서 햇살이 밝게 쏟아지는 길로 걸음을 옮겼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거인처럼 서 있었죠. 공기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매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근처 카페에서 김치가 익고 있었던 거였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내가 한국에 와 있구나. 휴대폰 지도를 보며 마리아가 사는 강남으로 향했었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했죠.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면 차들이 바로 멈췄었어요. 한국은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너무 낯설까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죠. 유리문이 높이 달린 모던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마리아 집 초인벨을 눌렀었죠. 이내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올라와. 다리가 살짝 풀리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속삭였었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그 말이 제 중심이 되어주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리아가 활짝 웃으며 저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는데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더욱 행복해 보였었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영어는 완벽했지만 살짝 묻어나는 한국어 억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었어요. 마리아가 식탁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놓여 있었죠. 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났고 채소는 당근의 주홍빛, 시금치의 초록, 당면의 흐릿한 빛깔까지 알록달록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보다가 어색했었는데 마리아가 웃으며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불고기를 젓가락 사이에 끼워 입에 넣었더니 육즙이 톡톡 터지고 매콤달콤해 눈이 반짝였었죠. 정말 맛있다. 제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마리아가 활짝 웃었죠. 한국 음식은 맛이 풍부해. 저는 김치를 맛보았어요.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터졌던 순간 볼이 따끔거렸지만 정말 맛있었었죠. 식사를 하던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죠. 지훈 씨 왔나 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어요. 머리를 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등장한 건 마리아의 약혼자 박지훈 씨였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눈빛이 차분하고 다정했었어요. 엘레나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영어로 또박또박 인사하며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저도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일을 물어보면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로켓 이야기와 엔진 얘기를 풀어놓자 그의 눈이 반짝였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한다는 걸 느꼈죠. 지훈 씨는 정중하게 불고기 더 드세요라고 권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점을 먹었죠. 식사 후에는 지훈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두 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어머님이 먼저 허리를 숙여 편히 계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가 마리아를 잘 보살필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마리아 얼굴에 자랑스럽고 평안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바람은 선선했고 강바닥 냄새와 먼 꽃 향기가 살짝 섞여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도 있었죠. 저는 마리아와 지훈 씨가 나란히 걸으며 손끝이 살짝 닿으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었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지훈 씨가 강 건너편에 빛나는 도시 불빛을 가리키며 저쪽이 남산타워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곳에서 본 야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죠. 반짝이는 불빛 바다였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 서울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엘레나님이 여기서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원했어요. 그 다정함이 포근한 담요처럼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리아가 제 팔을 살포시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떨렸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 방에서 잠들기 전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기회와 안전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속삭였었죠.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저를 부드럽게 깨웠었어요. 눈을 비비며 어젯밤 한강 산책을 떠올렸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속삭였었어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된 지하철 경비원 태윤 씨와 함께 서울을 탐방하기로 했었죠.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태윤 씨는 편안한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준비됐어요? 라고 물으셨었죠. 눈빛이 반짝이며 기대감이 가득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쿵 설렜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성문이 마치 그림 속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붉은 기둥과 초록색 대들보가 회색기와 지붕을 받치고 있었죠. 입구에는 돌사자가 경비하듯 서 있었지만 오히려 환영해주는 듯 했어요. 장엄한 문 아래를 지나자 마치 역사책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었어요. 태윤 씨가 설명해 주셨죠. 이곳은 조선 왕들의 주 궁궐이었어요. 나무 하나, 기와 하나에도 모두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황룡정 위 오래된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봉황이 보이시죠? 정의와 희망을 상징해요. 라고 하셨었죠. 소름이 돋았었어요. 한국의 과거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고운 돌길을 따라 고요한 정원을 거닐었어요. 튤립과 철쭉이 살랑이는 바람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난간에 손을 얹고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 돌길을 수백만 발이 밟고 지나갔겠구나.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외우세요? 제가 물었더니 태윤 씨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역사를 공부한 건 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향한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은행나무 아래에 멈춰 섰죠. 노란 잎이 축제처럼 떨어졌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속삭였었습니다. 그 말이 더 진하게 와닿았었죠. 다음은 덕수궁으로 향했었어요. 이곳은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돌담과 전통문 옆에는 유리로 된 사무실 건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태윤 씨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용기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었죠. 저는 남의 나라지만 왠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길가 작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었어요. 빨간 양념 속에서 떡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긴 국자로 양념을 휘젓는 상인 아저씨를 보며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쫄깃하면서도 매콤달콤해 혀끝이 얼얼했어요. 정말 매콤하고 맛있다. 하고 저는 웃었었죠. 음식도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점심 후에는 남산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벚꽃나무가 길 양쪽을 수놓고 있었죠. 꽃잎이 마치 분홍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저는 한 송이를 손에 받쳤는데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녹아버리더군요. 정상에 오르니 엔서울타워가 은빛 촛불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전망대는 천천히 돌고 있었죠. 아래로 펼쳐진 서울은 빌딩과 강, 다리, 공원이 바다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한강이 띠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산들이 수평선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작지만 희망을 느꼈죠. 태윤 씨가 햇빛에 반짝이는 사찰 지붕을 가리키며 저게 봉은사예요. 800년이 넘은 역사를 간직했죠.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그의 말이 가슴속에 잔잔히 울렸어요. 저는 고백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사람을 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필요로 해서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제 직업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나 고민해요. 태윤 씨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씀하셨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필요로 해서 경비원이 되었고 지금은 경찰 수련생이 되었죠.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선택을 하지만 꿈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용기가 우리를 그 꿈으로 다시 이끌어주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의 말이 따뜻한 담요처럼 감싸주었죠.
낯설다고만 여겼던 한국이 이 나라의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 주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 꿈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태윤 씨는 살짝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언제든요, 엘레나님.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용기가 우리의 꿈을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망대가 천천히 돌며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도시가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의 한국 여정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꿈을 다시 찾고 그 꿈을 향한 용기를 찾는 여정임을 알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죠.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용기가 우리의 꿈을 안내한다. 그렇게 아쉬운 미련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상파울루에 도착했었을 때 할머니 건강이 악화돼 마음이 무거웠죠. 할머니를 보살핀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작은 원룸을 바라봤어요. 벽에는 로켓 도면과 상패가 가득했었죠. 내 삶이 멈춰선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병상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보이자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약속을 지켰구나. 할머니가 속삭이셨었죠.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할게요. 조용한 병실에서 모니터 삑삑거리는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한국이 우리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 지원했었죠. 저에게 친절과 안전, 희망을 보여준 바로 그곳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선택이 정말 크구나. 내가 준비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2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고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제목란에 서울글로벌연구센터 채용 제안이란 글자가 떴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메일을 열어 읽었죠.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을 제안드립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마리아는 서울에서 영상통화로 달려와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지훈 씨도 미소 지었고 태윤 씨도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사랑과 응원이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기차, 정중한 인사, 한글로 된 밝은 표지판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훨씬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고 되뇌었었죠. 출국장 게이트에서 마리아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며 왔구나 하고 울먹였죠.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집에 왔어. 근처에서 지훈 씨와 태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새 직장 축하해요. 라고 말해주셨죠. 태윤 씨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거리를 달렸습니다. 도시는 변했지만 여전히 친숙하고 따뜻했어요. 가랑비에 젖은 도로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카페와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떡볶이 먹고 가자 하고 외쳤었죠. 마리아는 웃으며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 직장 건물은 크리스털처럼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어요. 동료분들이 따뜻한 인사와 함께 절을 해주셨죠. 강이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자리 잡고 제 짐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작은 브라질 국기, 드림즈라고 적힌 노트북이 제 책상 위에 놓였었어요. 첫 출근 날 팀 회의로 시작했어요. 저는 명확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동료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차분히 답했죠. 형광등 아래 로켓과
위성 포스터가 걸린 방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했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공손한 고개 끄덕임이 제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저녁에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며 노을로 물든 하늘을 바라봤어요. 난간을 잡고 도시를 내려다보니 곳곳에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보살피며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채소, 그리고 조금의 김치. 한 입씩 먹으며 그간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남산타워에서 느낀 용기, 지훈 씨 가족의 따뜻함, 서울거리의 안전함, 그리고 제가 품었던 꿈들. 노트를 꺼내 맨 위에 적었어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용기가 우리의 꿈을 안내한다. 그리고 새로운 꿈 목록을 적었습니다. 한글을 빨리 배우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지구와 우주를 돕는 우주 연구 프로젝트를 이끄는 큰 목표까지요. 어두운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야. 그 순간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브라질과 한국을 잇는 달이 책임감으로 이끌리고 사랑으로 움직이며 용기로 나아가는 사람. 제 가슴은 가득 차 있었고 미래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